오늘 찾아가는 곳은 일산입니다. 여러분은 일산 그러면 뭐가 생각나나요? 저는 일산 테크노타운이 생각납니다. 테크노 춤추러 가는 건 아니고요. 이분을 만나 뵈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통화하세요. 네.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사무실 구경 좀 먼저 좀 좋습니다. 시켜주세요. 야, 우리 저 SC 인트텍이라는 그 회사에 네. 사무실이 저쪽에도 있는데 이제 제가 들어오고 하면서 공간이 좁으니까 여기다 새로 하나 40평을 하나 얻어서 꾸몄어요. 오. 여기가 이제 내 자리고 예. 자리고. 아, 근데 이거는 다 그동안 받으신 거네요? 네, 젊을 때 이제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쭉 받은 건데 좀 너무 많아서 접다가 예. 그냥 하여튼 그냥 이게 다 끓여놓은 거 아니죠? 다 일부죠, 아주 일부. 여기도 들어있죠 지금. 여기 보면 들어있는데 이렇게. 이 여기는 이제 뷰티방은 창고 겸 이렇게 또 운동도 하시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오. 또 이렇게 도시락 먹을 때 냄새 나니까 저쪽 네. 아, 여기 여기서 앉아서. 식당처럼. 네, 식당. 도시락 요새 배달 음식 하니까. 그렇죠. 저쪽에 있는 직원들이 와서 좀 쉬기도 하고. 여기는 원래 서재로 꾸밀까 하다가. 네. 내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던 거를 그렇게 놓으니까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옛날 카메라도 있고. 예, 옛날 이거는 영화 필름 6mm, 8mm. 8mm. 예, 예. 그런 것들. 요거는 뭐 저기 한창 유행하던 샤프의 사전 있잖아요. 이걸로 영어 공부하시다가.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런 건 디지털 삼성에서 처음 나왔을 때 그런 거라든가. 이게 옛날엔 다 최신이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거의 박물관 내가 수준이에요. 여기서 제일 재밌는 게 뭐 삐삐. 아, 삐삐. 네, 삐삐를 이렇게 차고 이제 오면 얼른 전화하는 건데 재미있게 내 옛날 SBS 처음 번호가 369에 1818이었어요. 18이나. 네, 그래서 빨리 전화하라고 1818 하면은 네. 장난인 줄 알고 대답이 안 해. 아니 근데 다들 삐삐를 차고 다니셨는데 다 버렸거든요. 다 버렸지. 그렇게 갖고 있을 생각을 하셨어요. 서랍에 하나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또 초창기 전화기들 뭐 그다음에 이거 왜 MP3 있잖아요. 아, MP3. 음악 듣고 하는 거. 이게 요즘 젊은이들 잘 모를 거예요. 이게 MP3가 참 스마트폰 나오면서 다 사라졌지만 최고였죠. 그다음에 이거 마이마이 카세트. 아, 영어, 마이마이. 네, 영어 공부하던 거. 이게 카세트 테이프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배터리 넣으면은 아, 돼요? 네, 이거 되는 거예요. 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거 사주시는 거예요? 네네. 아유, 이 맛을 보겠습니다. 자동 결제. 제 자, 오늘의 점심은 만두 육개장이네요. 준비한 서비스입니다. 아, 아유, 감사합니다. 우유, 덴마크 우유. 네. 카메라. 여기 나오고 아니, 카메라맨이 어떻게 카메라. 자, 찍을게요. 네. 이게 다양한 게 많이 있네요. 비빔밥 해 먹으려면 콩나물하고 이걸 참기름하고 가져가야 돼. 여기 또 식혜도 있네. 샐러드 말이죠. 야, 이게 6,000원이면 거저다 거저. 비빔밥 이거요. 5,000원. 비빔밥까지. 여기 식혜도 있더라고요. 내 식혜 갔대 이제 디저트를. 개인의 삶이 역사가 된다. 은퇴자들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397회입니다. 아, 뻥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에요. 왜 첫 번째 시간을 이분을 모셨는지 아마 제 인사말을 들으면 이해하실 거예요. 이분이 방송계에 오래 계셨던 분이라 방송을 압니다. 그래서 1회지만 1회가 정말 방송적으로 잘 나와서 떡상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어렵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네. 김기빈입니다. 김기배 뭐라고 불러드려야 되죠? 지금 현재는 뭐 교통방송의 이사로 있고요. 좀 네. 전에는 또 CTS N의 대표이사를 했고
또 그 외에는 그 전에는 마지막으로는 SBS의 스포츠 제작 계열인 TV디웍스 대표를 했으니까요. 뭐 아무나 불러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김 박사라 불려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 아무거나 불러도 좋습니다. 조금만 인사를 들으셔도 아시겠죠. 정말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십니다. 하지만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바로 탄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김기배 그는 어디서 태어났을까?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셨죠? 예, 저는 경상북도 상주에서 또 더 들어가는 외남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 깡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외남이 박과대자의 남쪽 남, 그게 상주의 바깥 남쪽이라는 뜻이죠. 외남면. 그럼 상주에서도 변두리라는 예, 뜻이군요. 20리길 8km를 더 들어가는 그 외남에서 태어났습니다. 몇 남 몇 녀 중에? 사남 2녀 중에 네 번째죠. 사남 2녀 중에 네 번째. 네 번째. 예, 예. 그러면은 사남 중에는 두 번째. 두 번째. 예.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나셨어? 그 예전에는 뭐 텔레비도 없고 그러니까는 뭐 지금처럼 테레비가 없으니까 해만 떨어지면 그냥 그냥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마. 그런데 제가 사실은 미리 고백하지만 저희 대학교 우리 동기입니다. 저보다 나이는 위시지만 저랑 같이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 형님네 고향을 간 적이 있어요. 상주까지 가는 데만도 거의 5시간 반? 그 당시는 그랬죠. 네. 김천에 가서 고속버스 내려서 다시 타고 들어가야 되니까. 시외버스를 또 갈아탔어요. 예, 예. 그런데 상주에서도 또 한참을 들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예, 맞아요. 아, 깡촌이었어, 깡촌. 근데 그 깡촌에서 어떻게 이렇게 참 성공하게 되셨는지 우리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죠. 깡촌 탈출은 악으로 깡으로. 그러면 특별히 학교 생활은 시골에서부터 시작하신 예, 거죠? 거기서 초등학교 나오고 그 당시 국민학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이름은? 외남초등학교, 외남면이니까 외남초등학교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상주 시내로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유학 나오셨군요.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 때부터 이제 중학교 뺑뺑이가 됐어요. 아. 그래서 이제 우리 형님을 위해서 뺑뺑이가. 예, 예. 그래서 남산중학교라는 데가 이제 이렇게 뺑뺑이로 이제 배당이 됐는데 뭐 다행인지 행운인지 어쩐지 제일 좋은 중학교가 당시는 상주중학교였고 그다음 두 번째가 남산중학교였는데 남산중학교에서 뺑뺑이로 학생이 들어오니까 네. 얘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 해서 특수반을 만든 거예요. 아. 또 들어오고 하는 식으로 3년간. 그래서 저는 3년간 같은 반 친구들이 쭉 이제 같은 친구들이 이게 됐죠. 확인은 안 됩니다. 네. 특수반이 공부를 못해서 특수반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인데 그건 아니었고. 네, 근데 어쨌든 그 당시 중학교 동기들이 네. 다들 뭐 대학 교수라든가 고위공무원에 다들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잘 된지 안 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친구들과 3년을 보내고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뭐 시골이니까 넉넉하지가 않으니까 뭘 유학을 형편이 못 되니까 이제 저는 사실 김천고등학교나 다른 데로 가기를 원했는데 집에서 이제 가까운 데를 다녀라 해서 상주고등학교를 들어가요. 아. 근데 상주고등학교도 우리 작가님이 잘 알다시피 그 지역에서는 명문이거든요. 동아제약에서 세운. 여기서 잠깐 제 자랑하자면 그 명문 상주고등학교의 이사입니다. 이사. 대단하십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상주고등학교를 뭐 믿거나 말거나 우수한 성적으로 한 5째 손가락 안으로 들어가죠. 시험 초석한 거죠? 그 당시는 예, 시험을 봤죠. 고등학교는. 그랬다가 예, 또 예. 뺑뺑이가 되고. 예, 그때 그 뒤에 이제 뺑뺑이가 되는데 한참 이제 고등학교는 그 뒤에 서울은 뺑뺑이였는데 지방은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1년을 다녔는데 우리 누님이 당시 서울에서 계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서울에 와서 공부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사실 이제 전학을 그 해 1학년 말에 오게 되죠. 그래서 서울에 오니까 이제 서울은 뺑뺑이였어요. 어느 고등학교로 그래서 전학하셨나요? 경신고등학교 이제 아, 회화동에 축구 있는, 잘하는. 예, 회화동에 있는 경신고등학교에 이제 제가 배당을 받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됐죠. 고등학교는. 요즘 학교에서는 뭐 학폭이다, 또 왕따다 이런 문제가 심각했는데 혹시 그 시골서 왔다고 그런 어떤 편견이나 이런 어려움은 없나요? 네, 그 얘기를 어디 가나 요새 늘 하고 다니는데 사실 요즘은 저 왕따가 있는데 당시 제가 전학을 오니까 전 분위기가 반대였어요. 그 지양훈이라는 친구가 지금도 자주 만나는 친구가 있는데 손 들고 자기 짝을 해달라고. 아, 네, 그런데 걔가 조금 말하자면 뒤에서 있는 애들과 좀 노는 친구였는데 불구하고 항상 나를 챙기고 그래서 저는 정말 빨리 적응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 지양훈이라는 친구가 얼마 전까지 공주에서 사업체 사장님을 하셨는데 자주 만나고 교류를 나누고 있죠. 아. 아주 좋은 친구였고. 네. 저는 좀 삐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혹시 자기 그 좀 부하처럼 써먹으려고 일바 이거 아니었고요? 그건 아니었고요. 사실 제가 그 상주에서는 당시는 그 고등학교도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완전히 빡빡. 예, 완전히 빡빡. 스포츠 머리도 아니고? 예, 중학교 같이. 아. 그런데 서울에 딱 오니 나는 이제 서울에 오면서 모범생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니까 아주 깨끗이 싹 깎고 딱 온 거예요. 왔는데 서울에 오니까 전부 스포츠 머리인 거예요. 교실에 와서 전화가 와서 딱 앉았으니까 딱 들어온 선생님들이 너 어디 갔다 왔냐? 그 법무부 학교 갔다 왔냐? 예. 빡빡이가 전부 스포츠 머리한데 하나 앉아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동글동글하게 귀엽구나 하면서 막 만져보고 미술 선생님은 매일 와서 한 번씩 만지고 갔어요. 수업만 들어오면은 네. 신기한 거지. 빡빡머리. 그래서 지금도 그런 추억이 있는데 아무튼 그 당시 정신고등학교 당시 그 1학년 7반 했던 친구들이 정말 같이 이렇게 잘 왕따 안 시키고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이제 사투리를 쓰잖아요. 그렇죠. 경상도 사투리. 지금도 쓰시잖아요. 네. 근데 책을 읽으면은 그 경상도 사투리로 하였습니다. 뭐 이렇게 서울하고 틀려요. 네. 그런데 내가 이제 책 읽는 게 재미있나 봐요. 애들이 국어 시간에 뭐 책 읽다면은 전부 다 김기배요 그래요. 난 또 그걸 또 변죽 좋게 애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그 경상도 사투리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 서울은 하였습니다. 뭐 이렇게 읽는데 경상도는 하였습니다. 뭐 이렇게 막 읽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냥 계속 그냥 뭐 철판 깔고 읽으면은 친구들은 그게 재미있어가지고 책 읽은 사람은 김기배요 이런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적응을 잘했어요. 그럼 오자마자 성적은 어떻게 되셨어요? 성적이요? 상주에서는 1등이었지만.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딱 오니까 첫째 과목이 틀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상주에서는 배우는 게 달라요? 예, 농업 이런 거 배우는데 여기는 산업 일반, 그다음에 뭐 성경, 뭐 상업, 거기는 농업인데 여기는 상업이 그런 게 그렇죠. 다 다른 거예요. 시험을 딱 보는데 오자마자 일주일 있다가 기말고사를 보는 거예요. 보는데 뭐 아는 게 없잖아요. 성경 같은 건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상식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상업 이런 거 막 북 이런 거 하는데 전혀 못 들어본 거 나오는 거예요. 찍었는데 같이 전학 온 친구가 한 반에 한 5명 배정 받았나 그런 그 당시에는 시골서 서울로 막 올라오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데 한 학년을 그 기말고사 딱 한 번 보고 한 학년 올라가는데 지금 저기 상봉동에 설레과 원장이 설무종하고 나하고 둘만 올라갔어요. 내과 원장님이세요? 네, 지금 그 친구와 같이 걔는 부산에서 저랑 같은 날 왔거든요. 뺑뺑 해가지고 그 설레과 원장하고 저하고 같은 날 와서 같은 반이 됐는데 5명이 한 반이 떨어졌는데 다 6업 됐어요. 저 두 사람만 올라갔죠. 60점 평균 밑으로 되면 당연히 딴 학교에서 오면 60점 제일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행히 저는 그래도 좀 실력이 있어가지고 전혀 모르는 과목도 찍고 해가지고 어떻게 평균 60점 이러면 봐요. 올라갔어요. 찍는 것도 실력이란 말이 맞네요. 예. 그래서 저도 늘 하나님 은혜 같아요. 거기서 만약에 유급을 했다라 그러면은 적응을 서울에서 못했거나 이럴 수도 있었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성적이 좋지 않죠.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과목들인데. 그렇죠. 근데 2학년 2학기 되니까 다 거의 따라가더라고요. 전교에서 이제 좀 몇 등 안에 들게 되고.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신앙은 모태 신앙이신 거죠? 예. 어머님의 기도가 길이 됐네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시골에 장로님이시고 교회를 시골에서 2개나 세우셨어요. 외난교회하고 지금은 이제 전원교회가 되어 있는데 당시는 소원교회였고, 거기서 저희 어머니는 이제 권사님이시고, 우리 어머님의
그 신앙 덕분에 우리 형님은 이제 지금 광명시에서 가장 큰 교회인 광은교회 목사님이시고, 이제 그 다음에 둘째가 저고, 내 동생이 또 백석대 예술대에서 목사하면서 또 교수고, 이렇게 다 신앙 유산을 물려받았죠. 제가 듣기로 어머니가 새벽마다 예. 기도를 하신 제목 중에 하나가 아드님 중에 이렇게 목회자가 나오길 네네. 바라셨다고. 예. 사실 저희 어머니가 그 새벽 기도를 가자면은 저 산에 공동묘지를 넘어서 가야 돼요. 그런데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는 눈에 넘어가네. 그런데 어떨 때는 가면은 연세가 좀 들고 할 때는 막 그렇게 뒤에서 부르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린대요. 그러면은 오냐, 빨리 가자, 온나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하고 갔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시골교회 심호하시는 장로님이 그 당시는 이제 목사님이 없으셔가지고 설교를 하고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임원하 장로님이라는 분이 이 자기가 새벽 기도를 때로는 하기 귀찮아도 우리 어머니 혼자 매일 나오시니까 어쩔 수 없이 매일 설교 준비를 해야 됐다. 성도가 한 명이라도 그러니까요. 오면 예, 목사님은 예. 새벽 예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임원하 장로님이 이제 전도사로 근무를 하셨죠. 사례금을 받고. 그러니까는 새벽 기도를 혼자 있으면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매일 새벽같이 나오니까 안 할 수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대학을 가셔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내가 그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이제 의대를 가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시골에서 그 뭐 이렇게 한의 저거를 조그맣게 했으니까 한의사 하셨어요? 한의대를 가기를 원했는데 아버지는 그 해방 이전에 한의학을 이렇게 도제식으로 할 때 8년을 배우셨대요. 그런데 아버지는 일본 군대를 끌려가셨어요. 만주로. 예, 징용. 예, 그러니까 갔다 오니까 나머지 7명은 다 그 당시 일제시대 때 의사, 그때는 경희대고 이런 한의대가 없을 때라서 다 의사 자격증을 받았는데 아버지는 징용 3년 갔다 오니까는 이제 의대가 생기고 의료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은 다 한의사가 됐는데 아버지만 그 자격증을 못 받은 거예요. 당시 일제시대 때.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는 이제 자식 중에 하나는 한의사를 만들려고 원해서 그래도 네가 공부를 좀 하니까 네가 가야 된다는데 저는 그 당시만 해도 한의사는 의사 같지가 않았어요. 내 생각에. 그래서 의대를 가야 다 싶어서 이제 모 의대를 그 당시는 예비고사 시대예요. 예비고사를 봐가지고 이제 서울에 있는 모 의대를 갔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또 재수를 했죠. 재수를 해서 좀 낮춰서 지방에 이제 또 K대 의대를 갔는데 또 떨어졌어요. 과연 김기배는 몇 번이나 떨어질까요? 그래서 야, 이것도 이제 우리 형님이 그 당시 이제 목사였는데 그 당시 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너는 사람의 몸을 고치는 의사보다 영혼을 고치는 의사가 훨씬 좋은 거야. 그래서 당시 이제 총신대학에서 신앙예과라고 있었어요. 총신대학에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또 그건 좋은 성적으로 또 됐어요. 그래서 다니다가 이제 당시 지금 이제 뭐 합동신학원 대학교, 총신대학교 하듯이 교수들 이렇게 그 신학 이론 노선 때문에 분쟁이 생겼어요. 총신대가. 그때 뭐 학생들이 막 서로 싸우고 뭐 막 이렇게 갈라지더라고. 교수님 따라서 갈라지더라고. 그래서 난 그게 좀 보기 싫어서 그냥 군대를 가버렸죠. 군대를 어디로 가셨어요? 군종으로 가셨나? 예, 내가 이제 원래 평발이에요. 평발이라서 나는 안 갈 줄 알고 신체 검사를 받아서 신체 검사가 나왔길래 네. 그래서 면제되겠지. 평발이니까 편편족이니까. 그래서 상주 신체 검사를 딱 갔는데 당시 이제 뭐 이렇게 대학 재학생 손들으니까 당시 한 50명이 신체 검사를 받는데 인하대학 다니는 나하고 둘밖에 없더라고요. 그 아니 당시. 50명 중에 대학을 나오다 온 사람이 2명. 2명밖에 없어요. 그 당시 시골에 병력 자원 중에. 그런데 어쨌든 현역이병 대상 하길래 저 평발인데요. 그랬더니 그 적혀 있어요. 지금도 그 병적 카드에 보면 평편족 있는데 시끄러 자식아 그러더니 그냥 갔어요. 그래서 훈련소 논산 갔으면 이제 빠꾸돼서 또 왔을 텐데 예비사 훈련 안동 36사단 예비사 훈련소 들어가니 거기는 재검도 없어요. 바로 훈련이야.
근데 내가 거기서 또 1등을 했잖아요. 아, 평발로. 네, 평발로 하여튼 뭐 사격 시험 뭐 이런 거 봐가지고 1등 하니까 내가 이제 별 2개 사단장한테 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친구들이 부르죠. 야, 넌 군대 생활 끝이다. 그랬는데 아니더라고. 11사단에 이제 제가 이제 배치를 받았죠. 군대 생활을 하면서 제가 신학대학 다니다 왔다니까 대대군종을 했어요. 근데 대대군종은 연대군종하고 달리 자기 보직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죠. 두 가지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겠네요. 그렇게 평탄하게 제대하시고. 아, 제대 평탄하게 안 했습니다. 그 힘들게. 뭔 또 사건이 있나요? 사건 많았죠. 군대에서 무슨 사건이? 다음 편에서 만나요. 지금도 생각나는 그 내 선임자가 양장석이라는 군종이 있었어요. 참 키도 크고 잘생기고 영화 감독하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양대 보니까 영화과가 있는데 공부하는 것도 재미있겠다. 제가 그 당시에 체력장이라는 게 있었는데 20점 포기했어요. 이 짧은 머리에 이제 시험 보러 간 거예요. 뭐 영화 보고 감상문도 쓰고 기억나시겠지 모르겠지만 같이 시험을 봤거든요. 예. 그게 그거 쓰고. 유명한 빨간 풍선이라는 단편 영화더라고요. 예, 그래서. 무슨 질문을 받으셨어요? 질문은 뭐 왜 왔느냐 뭐 그렇게 그런 질문 같았어요. 나랑 똑같은 질문이었네. 그 당시에 모든 신문에 예. 사회면 머리 기사가 예. 한양대 연극영화과 19.8. 잠시 후 2부 계속되겠습니다. 태백에서 시작한 작은 물방울이 모여 시냇물이 되고 한강이 되고 바다로 흘러가 태평양이 됩니다. 개인의 삶도 하나하나 모여서 역사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은퇴자들의 인터뷰는 당신의 이야기를 영상과 책으로 무료로 만들어드립니다. 교보문고에서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만나보세요. 누가 자격이 있나요? 누구나 자격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지금 연락주세요.